1.3m는요, 우리 어린이들의 평균 키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같이 프로젝트, 전지적 참견 시점 1.3m의 시선. 저희가 매주 목요일 이 시간마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길을 함께 걸으면서 교통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학교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어디 가려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반납하려고요. 아, 책 반납하러 가요? 네. 도서관 여기 가까워요? 네.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어요. 자주 가나 봐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가끔씩 친구랑 도서관에 가기로 약속하고선 가서 책을 읽을 때가 많아서 많이 가요. 아, 그래. 오늘은 혼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모가 같이 가줄게요. 네. 자, 어떻게 갈까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서 신호등을 2번 건넌 다음에 쭉 가면 돼요. 아, 그렇구나. 신호등은 혼자 잘 건너요? 네. 그냥 이쪽 저쪽을 살펴보고 손을 들고 가면 돼요. 잘 건너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네. 이제 신호등 한 개를 건너면 돼요. 이쪽 저쪽을 살펴보고 손을 들고 가면 돼요. 손은 근데 왜 드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지 차들 타는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거를 보고선 멈출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아, 유로 잘 보이라고 이렇게 손 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제 신호등 한 개를 또 건너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진짜 차가 많다. 네, 맞아요. 또 위험했던 적은 없었어요? 어떤 큰 차를 봤었는데 그 차를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몸이 굳은 적이 있어요. 차를 보고 왜 놀랐어요? 차가 엄청 커서요. 아, 엄청 큰 화물차를 봤나 보다. 아, 여기 화물차가 많이 지나다녀요? 네, 엄청 많이 지나다녀서 무서워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화물차 같은 큰 차의 반 정도 키가 되고 손이 길다래져서 잘 보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까 전에 이렇게 일반 승용차는 손 들면은 유로가 보이는데 화물차에서는 안 보이니까 네. 또 화물차만큼 키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왼쪽 가면 돼요. 네. 이제 쭉 가면 돼요. 쭉 가는 동안 우리 차를 정말 많이 만났다. 맞아요. 그러면은 화물차가 그렇게 큰 차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가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차가 요술처럼? 네. 작아지면 그냥 쭉 안 무섭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예쁘다. 나무가 예쁘고 그리고 차 안 다닐 땐 조용하니까 좋네. 네, 맞아요. 엄청 조용하니까 그냥 편하네요. 나무도 구경하고. 도서관에서는 어떤 책 읽어요, 주로? 제 스타일이 되는 뭔가 재밌는 책이요. 어떤 책이 재밌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그냥 가가지고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서 봐요? 네. 아니면은요, 그 친구가 추천해주기도 해요. 그 친구는 학교 도서관에서도 책을 많이 읽어서 상도 탔어요. 아, 그래서 도서관을 자주 가는구나. 네. 이제 다 왔어요. 저 갈게요. 이제 저 다 왔다고요. 갈 거라고요. 잘 가. 조심히 가. 오구. 문은주 리포터와 유로 어린이 지금 방금 헤어진 것 같죠?
아이고, 잘 들어갔을까? 유로야, 이모도 걱정했어. 계속 큰 차가 지나다니네요. 소리가, 네, 주변 소리 덕분에 잘 안 들린 부분들도 있지만, 화물차 지나가고 나서 서로 인사한 것 같고요. 지금 도서관 들어간 유로 어린이 모습을 우리가 청취해 봤습니다. 취재 리포터의 얘기에 따르면 이곳이 차 통행량이 굉장히 많대요. 화물차도 평소에 좀 많이 지나다니고 실제로 아이와 도서관이 가는 길이 좀 그리 길지 않았는데도 찻소리에 좀 아이도 그리고 리포터도 길게 느껴졌다고 하네요. 경적 소리가 좀 작고 나서 소리로 다 담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들리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함께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에선 화물차도 굉장히 크고 무섭고 팔아 늘어나라 하면서 좀 늘어나서 차를 이렇게 옆으로 보내주고 싶다고 하는 얘기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2년 전입니다. 인천 신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해제되고 아이들의 바깥 활동이 늘면서 화물차 사고는 요즘 연이어 더 많이 일어나고 큰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고 어떤 점을 함께 조심하면 좋을지 자,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 박기영 경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영 경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 박기영 경장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이 연이어 있는데 어쩜 이리도 많을까 싶을 정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화물차 사고 발생. 경찰분들도 꽤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떤 노력으로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어린이의 시선으로 화물차에 대한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네. 앞으로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천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107개 초등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안전활동과 함께 스쿨존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에는 매일 경찰 오토바이와 캠코더 단속 교통경찰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시내에는 그 화물차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이 346개소가 있는데요. 네. 전체 초등학교 스쿨존 중 절반 이상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해당 구역은 4.5톤 이상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진입 시 보호구역 가산 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화물차 제한구역 현황은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요즘 내비게이션 어플에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을 우회하게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네.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해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차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스쿨존에서의 상황인데요. 화물차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막 몸이 얼음처럼 굳는다. 우리 유로 어린이는 막 몸이 흐물흐물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압감은 1.3m의 아이 시선에선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자, 어린이 보행자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또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어떤 운전 습관을 가지셨을 때 서로 좋을 수 있을까요? 네, 화물차는 그 크기에서 주는 위압감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러 운전자들과 성인 보행자들도 무섭다고 느끼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길을 건너기 전에 차 오는 방향을 보고 차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단횡단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또 당연히 화물차 운전자는 더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스쿨존 내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어린이가 언제 어디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행하시면서 방어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회전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화물 차량은 우측 아래쪽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운전자 시점에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죠. 네. 어린이와 화물 차량 모두 이 점을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3621님도 아이의 눈에는 큰 차가 보인다기보단 앞만 보고 달리니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6921님도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아이에게 교육하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관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원 연수원 허욱 교수와 이야기 나누면서 더 전문적인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동행 취재는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이 됐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같이 프로젝트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전지적 참견 시점 1.3m의 시선이었습니다. 는요 우리 어린이들의 평균 키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같이 프로젝트 전지적 참견 시점 1.3m의 시선. 저희가 매주 목요일 이 시간마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길을 함께 걸으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문은주 리포터가 부모님 동의하에 어린이와 함께 동행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행이어서 다행이지 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한 이야기만 나눠야 되는데, 예. 지난 시간 만났던 어린이는 굉장히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이 화물차가 아이의 키에 많이 크니까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몸이 흐물흐물하다.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우리가 이제 뭔가 놀랄 때 어른들도 소름 끼친다, 깜짝 놀란다 이런 느낌과 사뭇 비슷하게 느껴졌는데요. 예. 아이한테는 더더욱 그러겠죠, 원장님.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차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어린이 동행 취재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학교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어디 가려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반납하려고요. 아, 책 반납하러 가요? 네. 도서관 여기 가까워요? 네. 이제 신호등 한 개를 또 건너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진짜 차가 많다. 네, 맞아요. 또 위험했던 적은 없었어요? 어떤 큰 차를 봤었는데 그 차를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몸이 굳은 적이 있어요. 차를 보고 왜 놀랐어요? 차가 엄청 커서요. 아, 엄청 큰 화물차를 봤나 보다. 아, 여기 화물차가 많이 지나다녀요? 네, 엄청 많이 지나다녀서 무서워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화물차 같은 큰 차의 반 정도 키가 되고 손이 길다래져서 잘 보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까 전에 이렇게 일반 승용차는 손들면은 유로가 보이는데 화물차에서는 안 보이니까 네. 또 화물차만큼 키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들으셨죠? 원장님. 네. 예. 아이들은 화물차만큼 막 키가 커졌으면 좋겠나 봐요. 네.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웃음기를 좀 빼야 되는 이야기인데 2년 전에 인천 신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학교 인근입니다.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 꾸준히 좀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저 2년 전이죠. 저도 그 신광초등학교 사고가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신광초등학교는 인천 중구에 소재돼 있고 바로 그 인근에 인천항 제1, 2, 3, 4 부두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항구도시, 관광도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외지 차량이 많아서 그런 거죠. 네. 특히나 항구도시는 이 물동량을 나르기 위해서 대형 화물차 통행이 아주 많은 곳이거든요. 네. 역시 이 사고 역시 이 편도 3차로 횡단보도를 우리 아이가 걷고 있는데 25톤 화물차가 이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냥 불법 우회전한 겁니다. 이러면서 어린이를 치어서 사망케 했는데요. 정말 어린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운전자 100%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안타까운 화물차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우리 생활권 안에서 화물차 교통사고 급증하게 된 이유 한편으론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빠른 거 좋아하고 예. 원하는 걸 좀 빨리 얻고 싶어 하다 보니까 택배 차량을 비롯해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으로 뭘 얻고 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의 심리를 또 만족하기 위한 소형 화물차 이동들도 꽤 많이 늘었는데 교통사고와 좀 직접적인 연관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 교통사고는 차량 통행량과 비례하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물건 참 쉽게 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을 나르는 그런 어떤 소형 화물차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게 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과 비례해서 화물차 택배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택배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운전자분들은 시간에 쫓깁니다. 네. 빨리 배송해줘야 되고 또 내가 빠르게 또 해야지만 또 수입 증대하고도 직결되다 보니까 과속 난폭 운전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교통사고는요, 운전자가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보는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네.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서 저 녹색불에 안 걸려야지 하고 속력을 내면은 옆에서 이렇게 뛰어들려는 아이가 발견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운전자, 특히 대형 이런 화물차 운전자들 바쁠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주는 게 안전운전의 지름길입니다. 네. 또 일선에 뛰고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사고 없도록 한 번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운전자분들의 입장도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이 초등학교 앞에 화물차 충돌 사고. 학생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높은 위치에 운전석에 앉아있는 화물차 운전자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운전자분들도 아이가 좀 안 보일 텐데 이런 문제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그 어린아이 1.3m 시선에서 보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작고 소중해요. 너무 차가 큰 차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키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손이 길어가지고서 나 건넌다는 거를 운전자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확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형 화물차 모시는 분들은 그만큼 차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보다 길고 넓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가용차가 정지선 앞에서 멈추라고 하는데 이런 대형 화물차는 옆에 사각지대가 한 2배 가까이 되거든요. 네. 특히 이 우측의 사각지대는 일반 승용차가 한 4.1m인데 대형 화물차는 8.3m나 됩니다. 2배 이상 더 길죠. 네. 길다 보니까 그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바로 횡단보도 앞에서 쓰면 안 됩니다. 조금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2, 3m 앞에 떨어져서 서줘야죠. 네. 그래야지만 앞에 사각지대가 그만큼 길기 때문에 앞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는 겁니다. 예. 얼마 전, 2년 전이었죠. 광주에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어머니가 아이 한 명은 유모차에 태우고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네네. 너무 이 운전자들이 양보를 안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또 엄마하고 같이 가니까 그 펄쩍펄쩍 아이가 뛰던 아이가 불과 채 30초도 안 돼서 트럭에 부닥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운전자들이 양보를 안 해줬고 또 그 앞에 트럭 무는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 앞에 있는 신호등을 보고서 사각지대로 인해서 발견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유모차를 쳐가지고 그 좀 전까지 펄쩍펄쩍 뛰던 아이가 목숨을 잃었고 엄마하고 또 다른 아이가 중상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성을 우리 운전자분이 인식하시고서 그 전에 1, 2m 전에 멈추셔가지고 확인하셔야죠. 예. 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화물차의 전방 사각지대라는 게 문제다. 아이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이 안전교육,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요거 실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사실 인천에서 이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죠. 네. 경남 창원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가 나서가지고서 대형 화물차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길고 넓은지 또 그 사각지대에 있으면은 우리 아이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를 실제 체험 교육을 하고 있죠. 네. 사실 교육의 효과 분석해보면은 말로만 하는 이론 교육은 10%의 효과가 있고요. 예. 질문 답변 하면서 생각을 유도하는 교육은 20에서 30%. 또 실제 이런 실습 체험은 40에서 50% 효과가 있습니다. 네. 더 큰 효과는요. 내가 교육받은 내용을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파급성을 띈 교육. 이런 걸 알려주다 보면 저절로 지키게 되거든요. 네. 이런 교육은 60에서 70% 효과가 있습니다. 사고 예방 효과가요. 그래서 이런 실습 체험 교육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곳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화물차 사각지대 체험 교육 실시를 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이들대로 위험성을 또 인지를 해줄 거고 화물차 운전자분들 역시 안전운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자연히 생기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 화물차 운전자분들 피곤하시거나 졸리면 쉼터에서 잘 쉬셨다가 또 이동하시고 업무 보실 때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각지대를 없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잘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이네요. 서로를 향한 방어 운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허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같이 프로젝트 전지적 참견 시점 1.3m의 시선이었습니다. (1.3m는요) 우리 어린이들의 평균 키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같이 프로젝트 전지적 참견 시점 1.3m의 시선. 저희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이면 어린이의 시선으로 길을 걸으면서 교통 안전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문은주 리포터가 수고해줬습니다. 부모님 동의하에 어린이는 곁에서 함께 걸어봤어요. 직접 한번 만났던 그 소리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에요? 저 지금 5학년이요. 5학년이에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영어학원 가는 중이에요. 아, 영어학원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고 화요일이랑 목요일만 가요. 아, 그러면은 다른 요일은 또 다른 학원도 다녀요? 네. 댄스 학원이나 수학 학원이나 리듬 체조 학원이나 미술 학원이나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 학원들이 다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대부분 다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아, 그러면 그 길 되게 익숙한 길이겠네요? 네. 매일 다녀요, 거의. 그러면은 주로 혼자 걸어가요? 네. 다른 학원들은 다 다른 친구랑 다녀요. 아, 영어 학원은 혼자 다녀요? 네. 아, 그러면은 오늘 한번 같이 가볼게요. 네. 여기에서 쭉 가면 돼요. 저 원래 학원 갈 때 다른 길로 가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 길로 가요. 아, 분식집에서 뭐 자주 먹어요? 슬러시나 떡볶이 자주 먹어요. 아,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슬러시 좀 먹겠다. 네. 그리고 여기 되게 맛있어요. 이 집이에요. 아, 지금 학생들이 좀 많이 있네. 맞아요. 애들 앞에 인기가 좀 많아요. 저와 함께 걷는 이 학원 가는 길. 친구들이랑 거의 매일 다니면서 추억이 많이 쌓인 거리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분식집에서 슬러시를 사 먹기도 하고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친구들과 춤을 추면서 깔깔대던 추억들이요. 이런 좋은 추억들만 남으면 좋을 텐데 안 좋은 기억도 꽤 있어서 놀랐습니다. 저기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저 예전에 댄스 학원 가고 있었는데 제 친구랑 같이 엄청 시끄럽게 얘기하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전동 킥보드가 오고 있었나 봐요. 근데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끽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희한테 왜 뒤에 있는데 안 비켜주냐고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짜증났었어요. 아니 친구랑 학원 가는 길이었다면서? 네. 그러면은 이 길 아니야?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니는 인도였어요. 인도로 그 아저씨가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헬멧도 안 쓰고 엄청 빠르게 지나갔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그 아저씨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어린이들한테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요. 어른들은 다 저희한테 못 탈 때는 안전기구 다 쓰고 타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다 안 쓰고 다녀요. 이거 어른들이 진짜 할 말이 없네.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전에도 영어학원 가는데 어떤 언니들이 교복을 입었었는데 한 킥보드에 2명이 타고서 헬멧도 안 쓰고 쌩하고 지나갔다니까요. 그것도 제 친구가 부딪힐 뻔했어요. 위험했네. 자주 위험하구나, 전동 킥보드가. 그러니까요. 근데 왜 헬멧을 안 쓰고 타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원래 주차하는 곳에 놔야 하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보니 항상 길거리에 그냥 가운데에 놓아져 있으니까 걸을 때도 불편해가지고 넘어진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주차하는 곳에다가 놔두면 좋겠어요. 여기는 자전거도 좀 있다. 자전거, 이것도 공유 자전거인 것 같아요. 이것도 빌려서 타고 이런 데다가 놓는구나. 그러니까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도 많고 킥보드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 이 길이 유독 자전거랑 킥보드가 엄청 많이 있네요. 여기 이제 왼쪽으로 꺾으면 학원 나오는데 여기 앞이 지하철역이어서 자전거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진짜 엄청 많이 있네. 이렇게 자전거 많이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기 또 헬멧 안 쓰고 탄다. 어디? 저기요. 저기. 진짜네. 봐봐요. 제 말이 맞죠? 전라니까요. 그렇구나, 유나. 네, 신유은 어린이가 문은주 리포터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 나눠봤다는데요. 유나, 그래, 아이 눈에는 어른의 모습이 얼마나 뭐야, 어른들은 맨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더니 안전기구 다 쓰고 타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왜 안 해? 이런 생각 들었지, 유나. 어른들을 대표해서 미안해. 굉장히 부끄럽네요. 안전기구 다 쓰고 타라고는 하지만 정작 어른들은 안 한다. 아이가 일침을 가했는데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과 하는 이야기, 모어를 배운다고 하고 아이들은 어른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거울인 우리 어른들, 네,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헬멧 안 쓰고 과속하는 분들,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비켜달라고 인도 위로 막 다니시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는 10대 분들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요즘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전동 킥보드들이 군데군데 많잖아요. 아이들 눈에도 저거 봐요, 막 킥보드 막 바닥에 있어요. 이런 얘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전문가의 이야기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김태환 교수님이 오늘 수고해 주실 겁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가요, 오늘은 유은이는 이것저것 많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최근 전동 킥보드가 이게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급증과 연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요 사고 사례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고요. 이거와 관련된 지난해 5월 개정된 법률안 이 얘기도 같이 함께 물려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 16일 새벽 1시 반경에 네. 서울 서초구 산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고생 B양은 C양을 뒤에 태우고 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B양은 굴종 등의 중상을 입었지만 C양은 병원으로 후송되는 뒤 오전 9시에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나, 그랬군요. 네, 경찰 조사에서 일단 B양이 무면허인 상태로 신호 위반을 해서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인천에서는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헬멧도 쓰지 않고 자그마치 3명이 타서 시내버스와 추돌하는 이런 사고도 발생했죠. 어머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눈처럼 무면허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2명씩, 3명씩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뭐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면허도 없기 때문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단독 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에 약 3,400여 건의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용 이동장치 보급이나 킥보드의 이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고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 등을 위반하는 무분별한 이용이 문제로 지정되고 있고 관련 대책이 좀 더 시급하게 마련돼야 되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정보를 좀 드리면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 21년 5월 13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운전자는 반드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그 이상의 연령층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만약에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 2만 원. 승차 정원이 1명인데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이용하다가 단속이 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고요. 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없는 경우에는 차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요. 만약에 통행하게 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규정을 몰라서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하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억하십시오. 운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소지 안 하셨을 때 범칙금 10만 원,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을 대신 받습니다. 과태료 10만 원 있다는 거 함께 꼭 기억하시고 일단은 안전운전, 음주운전 이것도 안 됩니다. 차량 대 킥보드 사고 굉장히 위험하지만요. 아이가 아까 놀랬던 것도 막 비키래요. 보도 위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람 대 킥보드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데 뭐 사고가 어떤 게 안 위험하다 어떤 건 더 위험하다는 아니지만 이 어린이들 사고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킥보드는 위치가 원동기 장치와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해서 절대로 삼가하셔야 되고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가 되고요. 일단 일반적인 보도에서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동 키보드에 키만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이가 안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경우들도 꽤 많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김태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동행 취재는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됐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 같이 프로젝트입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 1.3m의 시선이었습니다.